심평 변호사가 이상하네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인복이 없나요? 선우는 타고났는데 그 상황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요. 시대가 기가 막히게 우주가 윤석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천운을 탔는데 주변에 글쎄 사람들이 글쎄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면서 멘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후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것도 같고 그런데 계속 신문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다. 브라질의 룰라처럼. 이 양반이 이거지? 이 양반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가끔 윤석열 대통령한테 득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취하더니 어떨 땐 또 제대로 또 평가합니다. 조국은 무엇이라고라? 이 양반이 이거 저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뭐 비례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할 것이다. 무난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뭐 당선될 수는 있겠죠. 15% 이상 득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YTN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방송을 나가도 이렇게 좌파 방송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의미로 말하건 나쁜 의미로 말하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조국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허용된 유일한 통로다. 뭔 얘기예요. 법조인 출신인 친율 변호사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첫 번째, 불우한 처지에 있어? 누가 불우한 처지에 있어? 지가 표창장 위조 등 애들을 입시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지가 주동자로 처리했잖아요. 지가 위조하고 지가 스펙 위조하고 또 대리시험까지 쳐주고. 아니 그랬는데 무슨 불우한 처지야. 범죄를 저지르. 그럼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다 불우한 처지라는 거예요? 강도 살인범들 사기꾼들 범들 다 불우한 처지라는 거예요? 지가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 악행에 당한 사람이 불우한 처지가 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당해서 돈을 뺏겨서 불우한 처지가 됐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해서 어딜 다쳐가지고 불우한 처지가 됐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유가족들이 불우한 처지가 됐거나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면 불우한 처지가 되는 거지. 사기꾼이 불우한 처지라는 거야? 강도범이 불우한 처지라는 거야? 살인범이 불우한 처지라는 거야? 이건 위조범이고 이런 놈을 무슨 불우한 처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허용된 유일한 통로가 국회의원 배지라는 것이. 이런 범죄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아니 법조인이라면서. 이거 우리나라 사법고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법조문만 달달 외우면 변호사, 판사, 검사 만들어주니까 이게 가치관이 봐요. 허용된 유일한 통로래. 뭐가 허용돼? 죄 지은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되니까 뭐 다른 사람 다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이도 되면 안 되는 건데 저 민주당 양아치 정당이 만드는 건데 그걸 정당하다고 허용된 유일한 통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2027년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거 예측을 자기가 했는데 지금 거의 자기 예측 그대로 되어가고 있대요. 이런 분이 다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1심에서 지금 1심, 2심에서 2년 실형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상고해도 이제 기각될 거 예측되죠. 그건 자기도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시간적으로 총선 때까지 선고가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가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무난하게 비례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 여기까지 뭐 그렇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조국이 계속 힘을 불려나가는데 대법원에서 조국 2027년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부상하게 되는 첫 단계에서 이제 조국이 금배지 달면 대권 후보로 부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고 기각 판결을 하면 이제 조국이 이제 국회의원 박탈되고 그러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든 이제 권한 뺏기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격변 초래할 수 있는 사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내려야지. 법대로 처리해야지. 정치적 위상이 뜨면 법을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워딩을 그대로 소개할게. 또 뭐 워딩을 내가 바꿨다고 그럴까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판결 선고를 과연
대법원에서 시간에 맞춰서 제때 바로 할 것이냐, 조금은 주저하면서 좀 관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관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로 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법조인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럽니다. 결국 어떻든 판결이 선고되면 조국은 2년 공백 기간이 있겠지만 2027년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당연히 사면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럽니다. 그러면서 앞거는 또 이겁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보라. 2심에서 17년형을 받았지만 그 곤란을 이겨내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니까 2년 실형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2년 실형이 조국의 정치적 장래를 모두 결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네요. 사상이 의심스럽네. 아니 근데 첫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17년형 받았는데 그 곤란 이겨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건데, 브라질의 룰라의 그 17년형은 이제 그 뇌물죄인데, 우리로 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거에 정치 하다 보면 돈들 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다반사야, 받는 게, 정치자금 받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다 뇌물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 탄압으로 이제 뇌물이 탁 코가 껴가지고서 이제 1년형을 받았죠. 그러니까 룰라는 치사하게 표창장 아들, 딸 무슨 의사 만들기 위해서 표창장 위주하고 스펙 위주하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어. 얌체같이 그렇게 추잡한 짓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 브라질 사람들이 알면은, 저 심평 말씀드리는데 브라질 절대 여행 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다 아주 돌팔매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룰라는요, 브라질의 어떻게 보면 영웅인데, 왜 영웅이냐면 이 사람이 노동자 출신이에요. 근데 노동자 하면서 노조 이끄는 과정도 뭐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주 엄청난 그 투쟁을 하고,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노조 하면은 좌파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 좌파였지. 그러나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브라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파 정책을 써요. 우파 정책. 좌파 정책을 버리고. 그래서 좌파들, 특히 노조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삽니다. 배신자 룰라 막 이래요. 왜냐면 노조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좌파 정당이 밀어줘서 대통령 당선시켜 놓으니까 우파 정책을 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브라질이 아주 부채 공화국이었어요. 그리고 인플레고 뭐고 그냥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 그 땅덩어리 큰 나라가. 그런데 룰라가 집권해서 우파 정책을 쓰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이래서 해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어요. 룰라 때문에. 그 좌파의 욕을 먹어가면서. 근데 조국이가 그런 사상을 가졌다고? 국민을 위해서 좌파 버리고 우파 정책을 쓴다고? 조국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았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업적이 또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뭐 월드컵 유치한 거, 뭐 올림픽 유치한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브라질을 진짜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영웅이에요. 자기는 탄압받으면서도. 그리고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브라질. 저는 이것 때문에 룰라를 존경하는데, 체포를 명령했다. 이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될 때죠. 이러면서 쭉 생략하고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생각은 이미 공기 중에 퍼져 있고 이것을 체포할 수는 없다. 내 꿈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는 부질없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지 않게 되더라도 그 꿈은 여러분의 마음과 꿈속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출 것이라는 생각도 부질없다. 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여러분 생각과 섞여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뇌물로 막 이겼어도 내 생각은 멈출 수 없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요, 좌파인데 우파로 쓰니까 무지하게 그 반발을 사요. 그러나 룰라 때문에 브라질이 그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었어요. 채무가 엄청났어. 근데 룰라가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빚독촉이 들어오니까 미국 등 채권국에서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룰라가 알았어. 자꾸 독촉하는데 근데 당장 갚을게. 야, 아마존에 있는 그 나무 다 베가지고 갚아버리자. 이렇게 초강수를 주니까 여담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알았어. 나중에 갚어. 나중에. 왜냐하면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인데 그거 다 베버리면 지구 허파가 날아가는데요. 그냥 완전 오존층 파괴되고 지구가 다 붕괴되는데. 알았어. 이렇게 채무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우파 정책 써서
돈 빚 다 갚아요. 빚 다 갚고 채권국이 돼. 이재명이도 흉내내더라. 자기가 룰라래. 왜냐면 손가락 절단된 게 룰라도 손가락 절단됐거든요. 이재명이도 뭐 프레스 손가락. 야, 손가락만 절단되면 다 룰라냐? 일본의 야쿠자들 다 손가락 절단돼. 뭐 명령 어기면 손가락 잘라. 그럼 일본의 야쿠자들도 다 룰라야? 이거 어디서 손가락 자르면 다 룰라래. 이게들이 하지. 너는 기본소득으로 다 퍼주는 정책하잖아. 좌파 포퓰리즘으로. 룰라는 그거를 안 했단 말이야. 반대로 우파 정책 썼어. 어따 대고 구라를 쳐 이것들이. 근데 심평 변호사는 왜 이럽니까? 어따 대고 룰라를 갖다 대면서 조국을 편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멘토예요? 왼수예요? 아이, 대통령이 인복 있나? 잘 알잖아요. 이러지 맙시다 좀. 에? 말아요.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맙시다 좀. 아이.